자, 이번 강의 주제는 자바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그 순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이 실행 순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바 원시 코드를 처음 접하면은 그 실행 순수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 생성자 등등 설명하면서 자바 프로그램 진행 순서를 상세히 설명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복습 삼아서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잔소리가 좀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 사람은 들은 이야기를 100% 기억할 수 없죠. 만약에 우리 사람이 한번 들은 것을 100%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번 들은 내용을 100% 기억 못하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살면서 한번 들은 내용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신 혼란스러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은 망각, 들었지만 잊어버린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반복 복습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내용은 머릿속에 저장될 것입니다. 해서 자바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다루겠습니다. 다루기 전에 화면 하단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읽어보았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바 프로그램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객체 생성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프로그램 시작은 객체 생성, 이거는 자바든 C++이든 객체 지향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객체 생성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걸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코드를 분석합니다. 클래스 A가 있고 A의 AB 속성이 있고 생성자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인수가 없는 A 갈로 열고 기본 생성자가 있고 인수가 두 개 있는 생성자. 자, 이렇게 구성된 클래스 A였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시작은 메인 메소드를 찾아가서 무엇? 객체 생성부터 보아라 라는 것이죠. AP는 U, A 10,20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은 시작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AP, P라는 객체는 연산자 U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 슬래시 검을 건데 AP는 U까지 했을 때 오른쪽 그림을 봅니다. 객체가 어디에? 힘 영역에 바로 속성 AB에 해당하는 객체가 할당되어서 메모리가 생성되었겠죠. 이 생성된 메모리를 참조 변수 P가 참조한다 가리키고 있는 구조이고, 자, 이때 AB의 값은 제가 왜 0으로 적었을까요? 앞에서 설명하였죠. 자바 언어에서 속성 정의하고 그 속성의 프로그래머가 어떤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0을 채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앞에서는 제가 이 메모리 할당되는 걸 힘 영역, 스택 영역 좀 복잡하게 그렸죠. 이제 그런 그림은 더 이상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가서 이런 자바 프로그램 실행 순수 어떤 결과 값을 묻는 내용이 나오면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 이렇게 그려서 따라가면서 어떤 값 0 대입하고 추적하면은 절대로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고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U까지 실행되었을 때 바로 힘 영역에 객체 AB 생성되고 0으로 값이 대입된 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객체가 생성되면은 생성자는 자동 호출된다라고 하였죠. 바로 여기서 생성자는 A의 10,20인데 인수가 두 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따라 올라갑니다. 클래스 A에는 생성자가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어디 인수가 두 개 있는 INTA, INTB 바로 이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그러면 이때 A하고 B에는 값 무엇이 10하고 20이 이렇게 전달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가끔가다 질문 받은 내용이 바로 여기 this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죠. this는 뭘까요? 자기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this에 무엇이? 인수가 없죠. 인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수가 없는 자기 자신의
기본 생성자 이 A가 호출되어서 제어 이동은 이렇게 된다. 화살표 따라 다니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A는 1, B는 2라고 대입을 하였으니까 이 속성값이 어떻게 될까요? 1과 2로 변경되었겠죠. 바로 이게 초기화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A가 00에서 무수로 1과 2로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어는 어디로 이동될까요? 바로 이 디스 다음 부분, 이 부분이 실행되겠죠. 자, 이 부분에 적혀있는 이거 연산자 풀 수 있겠죠. dis.a 플러스는 a, dis를 붙이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이 속성 ab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 dis를 안 붙인 ab는 뭐가 될까요? 매개 변수 이 ab가 될 것입니다. 해서 속성값 1하고 2로 변경되고 여기서 매개의 변수는 AB는 10하고 20입니다. 바로 이 10하고 20이 누적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dis.a 플러스는 a, dis.b 플러스는 b에 의해서 이 AB의 값은 11하고 어떻게 22로 바뀌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마지막 이 프린트문이 실행되는 것이죠. 자, 이 프린트문 앞에서는 단순하게 출력하는 것만 보았는데 시연의 프린트 포맷처럼 자바의 이 프린트 출력문도 어떤 형식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분석해 볼까요? 바로 이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 다운표안에 A는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게 A는 이렇게 된 거고 더하기를 붙입니다. 이어서 출력된다고 해서 문자 열의 개념이죠. 그리고 P.A 하니까 A의 값은 얼마이죠? 바로 11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콤마 B는 이거는 바로 여기 출력되었습니다. 콤마 B는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하고 P.B니까 어떻게 될까요? B의 값은 22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22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자바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객체 생성부터이고 그 생성자 인수를 잘 보고 디스, 슈퍼 이런 걸로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프린트문의 이 형식은 특별한 건 없고 이렇다 정도였습니다. 자,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기본이 될 수 있겠죠. 모든 자바 프로그램 실행 과정은. 자,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 순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 관계에 있는 자바 프로그램 실행 순서입니다. 이 상속 관계에 있을 때 먼저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이 상속 관계에서는 부모에 있는 것을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클래스 A의 속성은 INT-AB 두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클래스 B는 INT-C 한 개의 속성으로 되어 있지만 이 클래스 B의 객체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정의한 속성은 한 개지만 부모로 물려받은 속성 AB를 동시에 가질 것입니다. 이 내용이 상속 관계냐 아니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생성으로 갑니다. 객체 생성 메인 메소드에서 BP 이렇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 B의 클래스 객체 P를 생성하였지만 이때 P는 부모로 물려받은 속성 AB하고 B에서 정의된 C 세 개의 속성으로 구성된다라는 게 기본이고 자, U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U까지 하고 메모리를 볼까요? 바로 이 객체 P는 어떻게 될까요? 속성이 C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로 물려받은 AB하고 자신이 정의한 속성 C로 구성된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 0으로 한 것은 바로 컴파일러가 0을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행은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생성자가 호출되니까 여기서 B의 10, 20, 30 인수가 3개 있는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화살표 따라갑니다. 자, 제어 이동 이렇게 INT, A, B, C 3개에 있는 B의 생성자 10, 20, 30이 전달되었는데 여기서 또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디스가 있었습니다. 디스는 자신에 있는 무엇을 생성자 인수 2개를 호출할 것입니다. 해서 저 이동은 바로 위에 있는 자신의 B 생성자 INT AB의 무엇이
10, 20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뭐가? 상속관계니까 바로 수프가 있는 것이죠. 수프 AB니까 이 AB의 값은 10, 20이죠. 그게 바로 부모 A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 아니고 인수가 두 개 있는 여기 int A 10, int B에는 무엇이 이렇게 20이 전달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상속 관계에 있을 때는 this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호출할 수 있으니까 수프가 이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 A의 생성자가 호출된 상태에서 다시 자신의 기본 생성자 this 호출합니다. 자, 이렇게 호출하면 A의 기본 생성자가 실행되겠죠. 해서 A, B의 값은 1로 변경하였습니다. 해서 그림을 봅니다. 자, 이때 A, B는 0이었는데 왜 여기 1과 2로 바뀌었을까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어는 어디로 넘어올까요? 바로 제어는 A는 1, B는 2하고 this 다음에 이 부분으로 제어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적을 하였습니다. 이 속성값 1, 2로 한 거하고 이 매개 변수가 10, 20을 누적하였으니까 앞에서 보았죠. 이거는 해서 이 AB의 값은 다시 얼마로 11하고 22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어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호출한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가겠죠.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속성 C의 값, 자신이 정의한 속성 C의 값을 무엇으로 0에서 3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제어는 또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같은 물리로 누적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3하고 매개 변수 C의 값 30 누적하니까 최종적으로 C의 값은 얼마? 33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속성 관계가 아닐 때는 this만 있을 것이고 상속 관계가 아닐 때 잘못 이야기하였습니다. 상속 관계가 아닐 때는 무엇만 있을까요? this만 있을 것인데 상속 관계에서는 무엇이 수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프린트문에서 출력하면 A는 11, B는 22, C는 33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정적 속성이 있는 자바 프로그램 실행 과정입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정적 속성은 뭘까요? 스태틱으로 선언한 것이죠. 해서 코드에 보면 스태틱이 있는 거 좀 이따 보고 설명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았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적 속성은 모든 객체가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볼까요? 클래스 A에 먼저 속성 int AB 그리고 static int C가 있습니다. 바로 이 static을 붙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정적 속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적 속성은 여러모로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시험은 복잡한 그런 건 안 나오고 하나만 알자 이거죠. 무엇을? 정적 속성은 생성된 모든 객체가 공유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아래쪽에 봅니다. 자, 메인 메소드 찾아가 보면 여기 A의 객체 P1과 P2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하고 제가 먼저 비교 설명합니다. 이 P1과 P2의 객체가 생성되는데 C라는 정적 속성은 이 그림상에서 여기 별도로 이렇게 제가 그려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P1의 객체 AB 그리고 P2의 객체 AB만 이렇게 그려놓고 C는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죠. 바로 이 정적 속성은 생성되는 객체 자신의 고유로 속하는 게 아니라 A하고 B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해서 여러분들도 정적 속성이 있는 자바 코드 분석할 때는 반드시 정적 속성은 별도로 이렇게 그려서 풀어야 합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코드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먼저 객체 A의 P1 생성합니다. U까지 생성하면은 바로 이 그림에서 이 AB가 무엇으로 이렇게 0으로 생성되는 거고 이 정적 속성은 어떻게 될까요? 별도로 이렇게 표시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성자 호출합니다. 인수 10, 20이 어디로? 위로. 이 전달되는 거는 이제 잘 아니까 이렇게 전달되니까 다시 this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기본 생성자 호출되어서 A는 1, B는 2 하니까 이 P1의 객체 AB가 0에서 무엇으로 1과 2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엇이 있을까요?
A는 1, B는 2 다음에 C 뿔뿔이 있죠. 그러면 C 값이 하나 증가되겠죠. 바로 이 C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정적 속성 값이 1 증가되는 것이죠. 해서 자, 아래쪽 그림에 이 C는 0에서 무엇이 될까요? 1로 하나 증가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이렇게 1 증가시키고 C 값을 제어는 어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내려와서 이 AB, 속성 AB를 매개 변수 누적하니까 앞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때 AB의 값은 11하고 22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뭘까요? P1의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다시 A의 P2 new, 바로 P2의 객체가 생성되겠죠. 그러면 다시 메모리 어떻게 될까요? P2의 객체 AB가 이렇게 생성되고 0으로 초기화되었겠죠.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 그리고 나서 역시 똑같은 원리에 이번에는 100하고 200이 전달될 뿐이에요. 진행 과정은 똑같습니다. 100하고 200이 전달되고 또 다시 위로 100하고 200이 계속 이렇게 전달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무엇이 있을까요? A는 1, B는 2, C 뿔뿔이 있으니까 이 AB의 값은 1, 2로 바뀌고 다시 C의 값은 이제 1에서 어떻게 될까요? 2로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정적 속성의 특성은 지금 이게 기본입니다. 시험에 놓으면 지금 시험은 이거 이상 놓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은 원리로 내려와서 이 AB의 값을 누적시키니까 100이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101하고 어떻게 될까요? 202로 바뀐 것이 어떻게 될까요? P2의 객체가 생성된 후에 실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메인으로 돌아와서 이 프린터문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실행되면 P1의 객체에서는 A는 11, B는 22, 역시 C는 2로 바뀐 값이겠죠. P2도 역시 A하고 B는 101하고 200인데 역시 C는 뭘까요? 2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C는 공유한다는 거죠. 모든 객체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P1에서 이거는 1로 바뀌었고 P2에서 C는 2로 바뀌었지만 최종적인 P1이나 P2의 C는 뭘까요? 공유하니까 P1이라고 해서 1이 아니고 2라는 값이 될 것입니다. 자, 아래쪽 출력 결과는 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적 속성하고 일반 속성의 차이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정적 속성은 어떤 경우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적 처리를 할 때 평균 합 이런 거 구하는 성적 처리입니다. 그랬을 때 평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원수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을 때 전체 인원수 같은 것을 체크할 때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런 정적 속성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 자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제가 의외로 이 자바 원식 코드 보고 그 실행 과정이 헷갈린다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해서 복습 삼아 좀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